자, 어때요, 요거? 그죠? 좋아요. 이쪽 뭡니까? Mass learning이 무슨 매스라는 단어가, 매스가 뭔 뜻이에요? 질량이요? 아, 질량이라는 뜻 있고요. 매스 미디어는 질량 미디어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매시, 매스, 요 MESS고요. 매스는 뭡니까? 매스 미디어가 뭐예요? 뭔가 집중돼 대중매체잖아요. 대중이라는 게 뭡니까? 덩어리, 덩어리. 오케이? 매스라고 하면 대중,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나눕시다. 이렇게 spaced learning 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집중학습이라 썼나요?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말하지만 글의 구도를 잡으시라. 그게 좀 더 글을 읽기 좋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얼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이 앞쪽에서 양보를 말했으니까 실제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쪽일 거야. 이렇게 하겠죠? 여기 보니까 it has been demonstrated 이렇게 진술되어져 왔죠. 이제까지. 뭐가? spaced learning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usually more 더 효과적이더라. 뭐보다? master learning session 집중학습보다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집중학습과 분산학습의 차이점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까요? 더 좋다고는 하는데 in real time setting 현실 배경에서 disadvantage 이러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may sometimes be blank 사실은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려지긴 했는데 compromise가 무슨 뜻이에요? 약속시키다. 분성시키다 undermine? promise가 뭐예요? 위큰 약속하다. 약속하는 건데 약속을 함께 하는 거는 뭡니까? 약속을 함께 하다? 협상. 타협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 타협되어졌다? 되게 어색하죠. compromise는 발음도 compromise입니다. compromise는 뜻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약화시키다. 약화가 아니라 얘는 훼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훼손하다. 근데 잠깐만 잘 생각해봐. 근데 타협이랑 훼손이랑 사실 같아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봐. 타협이 뭐냐면 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렇지. 맞아요. 내가 100% 갖고 있고 철원이가 100%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나도 100, 너도 100 그냥 우린 끝? 이러면 서로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타협은 뭐냐면 철원이가 한 30 내놓고 그럼 나도 한 30 내놓고 그럼 나는 뭡니까? 이미 100%에서 30%를 잃어버린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훼손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의 컴프로마이즈를 타협하다라고 하면 왠지 플러스적인 느낌의 단어로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훼손되었다. 훼손되었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왜 훼손이 됐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practical considera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시 별표 하나만 칠게요. 예를 들어서 there are some occasions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사실 이런 것도 재밌는 건데 여기서의 왜는 부사절 아닙니다. 요 왜는 관계 부사예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occasion이란 단어를 when으로 수식해도 괜찮죠. 그 주중에 철원이가 질문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뭐였지? 아무튼 이게 뭐 자동사야 타동사야 뭐 이게 자동사야 타동사야 뭐 이런 단어를 까먹었어. 어떤 단어인지. 자동사야 타동사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철원이 보냈던 답장은 이거였어요. 독해를 하면서는 뭐 하자? 신뢰하자. 맞게 써 있을 거다. 맞게 써 있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가 잘못한 거다. 얘는 맞게 써 있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WH가 나왔잖아요. 수식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n이라는 단어로 수식할 수도 있나 보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문법책 꺼내 들고 막 이건 이상해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어떠한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냐면 We only have a limited period of time available for study.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이 약간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when you have only 1 hour left to revise
before an exam. 시험 보기 전에 다시 뭔가를 고쳐 쓰거나 고쳐 볼 수 있는 게 한 시간밖에 없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it may be better to use the entire period rather than to task break.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것도 rather than 이란 표현 나오는데 rather than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뒤에 거 하는 거 아니야. 앞에 거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 제한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 entire period를 써라 그냥 다 써야 된다. 잠깐 다 쓰는 건 뭡니까? 다 쓰는 건 must잖아요. 근데 아까는 분산이 좋은 거라면서요. 여기서 지금 뭐가 좋습니까? 집중이 더 좋은 거네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다시. 분산학습과 집중학습을 봤을 때 실용성, 효과였나요? 효과죠. 이게 효과라는 걸 봤을 때 어디가 더 좋다고요? 이쪽이 더 좋다고요. 분산학습이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했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례가 들어가는 거죠. 반대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니까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시간 제한 1시간밖에 없는데 1시간이니까 요거를 48분과 12분으로 나눈 다음에 48분 다시 21분과 27분 이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 시간 전체를 통째로 쓰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뒤에요. 근데 그것은 which will waste some of our available time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요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 그 브레이크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괜히 분산했다가 더 안 좋아져 이런 말이야. 오케이 잠깐 다시 말해볼게. 한 가지만 더. A very busy person. 잠깐만요. 이게 여기가 예시 첫 번째인 거 아시겠어요? Again 다시 예시 두 번째인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 예시인 거죠. 되게 바쁜 사람이 존재해요. might have difficulty fitting. 이런 건 이제 문법적인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have difficulty, ing. fitting a large number of separate learning sessions into their daily schedule. 할 거 되게 많아. 할 거 되게 많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과업들을 into 바꾸어서 데일리 스케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과업이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두 번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업이 너무 많다. 과업이 너무 많아. 이런 경우에는 A further problem is that 문제는 spaced learning obviously require more time overall.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즉 말하자면 total time including rest breaks. 이게 휴식하는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Then master learning. 얘보다 분산학습이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게 되는 꼴이라는 거죠. 근데 and therefore may not represent the most efficient use of time, that time unless the rest breaks can be used for something worthwhile. 이렇게요. 잠깐만. 요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로 여기다 쓸게. 과업이 지나치게 많아. 이 상황에서는 분산학습의 경우 과업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거지. 아니 과업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이 과업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 되면 분산학습을 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떨어지죠. 왜냐면 할 거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할 게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잠깐 친구랑 잡담도 조금 해야 되고 할 거 너무 내일이 그거 시간이구나.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져 있는데 이때 내가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가 외식도 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어차피 여자친구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한단 말이야. 그럼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오히려 그 쉬는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과업이겠죠. 이런 과업을 처리하는데 써야지 더 좋은 건데 그럼 더 효율성 떨어지게 되지. Because spaced learning, 이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can create practical problems of this kind.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예 practical problem of this kind라고 함으로써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분산학습의 단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There is no clear agreement. 이게
명확한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about this value. 여기서 it라고 하는 것은 spaced learning, 즉 다시 말해 분산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분산학습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진 않아요. real-time learning setting, such as school, classroom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한마디로 글 전체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요 글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볼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그렇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시소성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공급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분에 대한 건데 만약에 공급이라는 부분에 여기 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석유예요. 그러면 석유는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공급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나지 않죠. 뭐 난다고 했었죠. 난다고 이렇게 뭐 거기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나긴 해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석유 나요. 석유 납니다. 석유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데 막 한 2,000원 정도 들어. 오케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시추를 해서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면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한 200만 원에 팔아야 되죠. 20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2,000원에 채굴 해가지고 200만 원에 팔면 사람들이 이거 삽니까? 근데 이게 막 황금 덩어리처럼 막 값이 싸고 막 좋은 거야. 그럼 사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 가격도 그 시추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생산하지 않을 뿐. 오케이? 생산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잠깐 다시 석유는 약간 그런데 물은 어때요?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 때 되면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지잖아. 그럼 바다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파다 보면 나오긴 하잖아. 정 안 되면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퍼와. 그럼 되잖아. 그죠?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중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냐 생각해 보시고 가보죠. 최근에 more H2O has been flowing from low value crops to high value ones. from 동그라미 치시고 to에 동그라미 치시면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물이라고 하면 뭐에 가장 필요한 거야? 농사. 농경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high value ones. 고부가 같이 막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high value ones 이렇게 가는 겁니다. ailing farms are selling their water rights.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water rights, 물을 사용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to productive industry and rapidly growing cities. 여기다가 물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For the growing what? Green climate.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Brazil. 여기서 자라난 그 식량들은 is increasingly being exported to dry, brown ones. 이게 좀 건조하고 이제 brown ones니까 좀 이제 그 브라운이라고 썼으니까 어디냐면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척박한 곳을 말하는 거야. 인도라든지 이런 곳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allowing their water, 그들의 물이 to be converted to drinking supplies for maintaining aquifer level or for other high priority use.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게 결국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액체 형태에서의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어디로? 곡물이 되는 것이고 이 곡물이 다시 한번 2차 가공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잠깐만. 그러나 별표 하실게요. 그러나 people have tended to dance around the question of pricing water.
in a way that reflects scarcity. 이게 그 결핍과 부족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물의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주변에서 춤을 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약간의 방관, 오케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Because water is an essential resource.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it's no market price.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오히려 essential resource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잖아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Say oil does. 잠깐만요.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나만. oil does라고 썼는데 말하자면 여기 say는 그냥 가로 보시면 되고 말하자면 오일이 그런 것처럼. 그럼 여기서 does라고 하는 단어는 누굴 대신해 주는 겁니까? 다시 질문 이렇게 던지는 거죠. 몇 번 했었는데 너희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야, 너 여기다가 비동사를 쓸 거야?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문제 푸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너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 누구 대신하는 거야? 비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비동사. 일반 동사 대신하는 거야?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기름은 그렇습니다. 뭐 한다는 거야? 시장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구나. 여기서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does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뒤에 but 그러나 with no price incentive to use it efficiently.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인센티브, 프라이스 인센티브, 가격적인 장점이 없기 때문에 people often waste water. 사람들은 종종 이 물을 낭비하곤 합니다. By using vast quantities for energy and mineral project and polluting it.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오염시켜버리기도 하죠. 다시요. 여기서 but. 됐죠? 혹시 여기서의 but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but이 안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선생님. 뭐가 이상해요? 주어 동사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인데요? 그걸 아니지, 맞지 뭐.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는데. 있는 얘기가 역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이 but의 앞쪽을 보면 시장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시장 가치가 없다. 그럼 여기서 그러나 but 이라고 쓴 다음에 이게 낭비한다. 이걸 낭비하고 그리고 오염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장 가치가 없어. 흔해 빠졌어.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낭비하고 가치가 없으니까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오히려 여기서 but이라는 단어보다는 therefore 이런 표현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인과관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but을 쓰지 말고 therefore를 써야만 하는 겁니까? 그건 필자의 선택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틀렸어가 아니라 왜 저렇게 썼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차피 내신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해야죠. 글이 만약에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 이 글이 나눠져 있을 때, 그래 순서를 정해봐, 위치를 정해봐 라고 했을 때 이 but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을 어디에 배치시킬 거냐, 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왜 그래요? 왜 but을 쓴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no.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고방식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렇게 말해보죠. 철원에서 물어보면 저녁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어? 안 먹었어. 봐봐. 철원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지 않았어요. 철원 다시 물어볼게. 철원은 저녁을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철원 저녁 안 먹었어? 어떻게 답해요? 네, 안 먹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답 방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낫을 생각해요. 그 안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대답을 해요. 다시 천원이가 저녁을 먹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천원이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근데 상황은 똑같잖아요. 이 팩트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철원이한테 저녁을 안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부정의 의미를 인식해서 그걸 계산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죠. 이렇게.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낫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동사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동사만 생각해요. 내가 동사를 했어? 무조건 yes입니다. 동사 안 했어? 무조건 no입니다. 그래서 do you? 라고 물어봤을 때랑 don't you?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똑같아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앞에서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앞에는 시장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시장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시장 가치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됐습니까? no를 신경 쓰지 않은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신경 쓴 낫이 이렇게 시장 가치가 없어 라고는 했지만 시장 가치라는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시장 가치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했으나 그러나 낭비를 합니다. 시장 가치와 낭비라는 단어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벗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떤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우리는 글을 쓸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막 장문을 하고 에세이를 쓸 건 아니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 요렇게 나오는 순서에 벗이 들어가는 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글쓰기에서는 맞는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그죠? 좀 더 할게요.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 물은 공짜입니다. Or price so low that 가격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the revenue it generates 그것이 발생시키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enough to maintain or upgrade reservoirs, distribution pipes and treatment plant. 이렇게 사실은 그렇죠. 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된 거 알아요? 실제로 물을 이게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어떤 제품이 나왔었냐면 하늘보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늘보리 알아요? 지금도 팔죠. 20년 전에 하늘보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미쳐가지고 보리차를 판다고. 보리차는 집에서 먹는 것인데 미쳐서 보리차를 팔고 자빠졌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사 먹죠. 오케이? 아무렇지 않게 사 먹죠. 네, 이런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어쨌거나 뒤에 보니까 while citizens have a good reason to be cautious of water privatization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사유화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거죠. 됐어요? 잠깐만요. 요 사유화 water privatizers 이렇게 말했는데 물의 사유화 물의 사유화가 아까 물을 판매한다 뭐 이런 말 나왔었죠. exported 수출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어디 갔니? 물을 판다 나와서 봤는데 여기요. Ailing farms are selling their water right 이렇게 나오잖아요. 판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privatizer 사유화한다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반대편에 공공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공공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붙는 겁니까? 공공성이니까 시장 가치가 없다? 이쪽에 붙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오염이 되거나 낭비되어질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답을 좀 골라볼까요? 내려가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cheap water invites waste. cheap water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waste를 초대합니다.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1번이 괜찮죠? 2번 볼게요. The rush to price water. 물 가격에 대한 rush가 could slow down. 근데 slow down이라고 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게 좀 천천히 갑니다. 그럼 가격이 높아지긴 한다는 이야기네요. 오케이?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 가격에 대한 러시가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판매가 된다라는 것이고 판매가 된다라는 것은 사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3번에 public control. public control keeps water flowing or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사실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다 언급을 굳이 한 거죠. 요 뒤에가 없습니다. 다음에 4번에 climate change 일단 지울게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었고요. Water conservation is the last essential for urban resident. 그냥 생뚱맞은 이야기죠.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에 대한 보존이라고 하는 게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반대로 들어가 조금 더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됐을까요? 됐을까요? 예시가 되게 많죠. 오케이? 예시가 굉장히 긴 건데 사실은 답은 좀 쉽게 나오죠. 답을 먼저 우리 찾고 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쓰라는 거죠. 두려움이니까 이 두려움을 어디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냐면 몬스터. 오케이? 몬스터 represent fears니까 몬스터는 fear가 되는 거죠. 몬스터는 무서운 거. 이렇게 뭐 사회에서 유지되어지는 거죠. 근데 fears associated with danger perceived in the surrounding world. 어쨌거나 이런 두려움들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These fears,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have a powerful evolutionary history. 잠깐만요. 이 두려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네요.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powerful evolutionary history, 굉장히 강력한 진화론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By encouraging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to flee instead of fighting. Suicidal battle. Suicide가 뭐예요? 영어에서 seed가 들어가면 전부 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Okay? Suicide는 자기 자신을 자른다, 자살한다는 뜻입니다. 자살과도 같은 전투에서 싸우는 것 대신에 요것도 우리 많이 봤었던 거죠. Instead of란 표현 나오면 뭐다?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거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잠깐만.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승산 없는 싸움.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뭐 한다? 도망친다. 잠깐만,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이 도망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얘는 생존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생존. 그럼 생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 맞겠죠. 오케이? 선택지에 생존이라는 것과 관련되는 게 뭐 있었어요? 1번이 좋아요.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오케이? 좀 읽어볼까요? One, an ancient hunter encountered saber-toothed tiger by accident. They run. 이렇게요.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ierce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어디냐? saber-toothed tiger. 이게 뭡니까? 이게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saber-toothed 뭔지 알죠? 이빨 뭐 이렇게 검치호랑이, 그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지? 뭐 그런 애들 만나면 they run, 튀었습니다. 튀었다가 뭡니까? 생존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When the human ancestor Homo erectus 직립보행을 하던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called angry cave bear 동굴곰 만났어요. 동굴곰. 여기 angry 근데 좀 화도 났어요. 얘가 이렇게 되냐면 오케이? It ran 마찬가지로 튀었습니다. 생존을 한 거죠. 도망갔어요. 두려우니까. On chimpanzees and bonobos 이런 애들이 the nearest genetic relative to modern human. 인간이랑 제일 비슷한 애들이 있네요. 뭐 이런 애들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됐고요. 이런 애들은 encounter large predators in the wild. 여기서 뭐 다시 한번 large predators 이 포식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they run 그들은 마찬가지로 튀었습니다. 이렇게. While Hollywood heroes have made running away distinctly unpopular on the silver screen, every single actor who has ever portrayed a hero who stood his or her ground against some abominable terror comes from a long genetic lineage of coward who fled in the face of danger. 그런 거 있잖아요. 걔 누구냐 걔 토니 파커. 피터 파커구나. 피터 파커 미안해. 걔 있잖아. 걔 스파이더맨. 반대구나. 누나. 이렇게 되는 애 있잖아.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거미줄. 이렇게 되네. 비슷하잖아. 캐로로. 오케이. 야, 나뭇잎 피라님. 스파이더맨 입이 있나요?
없죠. 입이 없잖아. 그지? 잘 그렸네 그러면. 아무튼 얘가 맨 처음에 어떤 존재로 그려져요? 얼간이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려지는 장면은 뭡니까? 너드죠, 너드. 오케이? 너드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거미한테 물려주고 나서 뭐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는 Hollywood hero have made running away. 얘도 맨 처음에 도망을 가죠. 헐리우드 히어로들은 도망갑니다. Distinctly unpopular on the silver screen. 실버 스크린은 뭐예요? 은 스크린. 이렇게 영화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 화면, 영화 속을 말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반면에 every single actor who has ever portrayed a hero. 그러니까 영웅으로 그려지는 거죠. 다시 한번 수식입니다. Who stood his or her ground against some abnormal terror. 굉장히 무서운 이런 테러에 반대되어서 그녀 또는 그의 기반에 서 있는 그런 영웅들을 그려내는 싱글 액터들은 comes from a long genetic lineage. 굉장히 긴 유전적인 리니지를 갖습니다. 리니지가 뭡니까? 그렇죠. 그 리니지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 리니지라는 말 자체가 라인 에이지죠. 그 연대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혈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니지라는 말 자체가 그 에이지에 대한 라인인 거예요. 그걸 리니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쟁이의 혈통, 긴 혈통으로부터 온 거죠. 오케이? 다시 겁쟁이의 유전적인 긴 유전적 혈통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흘리. 그렇죠. 이 겁쟁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튀었잖아.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생존한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fled in the face of danger.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 위험이 뜻하는 바는 당연히 fear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네가 뭐 했어? 도망쳤거든요. coward. 도망쳤기 때문에 생존해낸 것입니다. 됐죠? 걔 있잖아. 망치, 토르. 걔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아가지고 스토리를 잘 모르긴 하지만 끝까지 싸운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싸웠습니까? 그럼 뒤졌겠죠. 생존에 남은 거 아니야. 슈퍼맨 뭡니까? 슈퍼맨도 사실은 도망친 거야, 유기된 거야. 아무튼 버려진 거 아니에요? 지구로 버려진 거 아닌가? 죽었어요. 슈퍼맨 죽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배트맨이 살리잖아. 제가 딴에서 살았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살리는 거 아니면 뭔 소리야? 모르겠어. 아무튼 일단 튀어야죠. 야 그리고 생각해봐. 그 타노스 했을 때 일단 튀었잖아. 다 죽어요. 튀었다가 걔네가 반격을 가는 거 아니야. 그때 다이다이로 뜨면 지잖아.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다이로 뛰면 타노스한테 뒤지니까 그 뭐냐 그 있잖아. 걔 조그만해. 앤트맨. 걔가 막 상대성 이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타임머신 양자역학이구나. 이과 되게 싫어. 그래서 아무튼 양자역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여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멀티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타노스를 물리친다 이거 아니야. 사실 타노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새끼들 얍삽이죠. 그러니까 맞짱을 떠야 되는데 도망쳤다가 반격을 가한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그렇게 생존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가봐. 타노스 입장에서 보면 타노스는 되게 멋진 애야. 아무튼 that is why. 잠깐만요. that is why. 뭐? why 뒤에 결과적으로 they are here to act today. 오늘까지 그냥 연결하고 있죠. If their ancestors had fought against monsters. 만약에 타노스랑 맞짱 떴잖아? far more powerful than themselves. 아니 토니 스타크보다 힘도 세고 걔 누구냐? 걔 아까 말했던 토니 파커. 피터 파커. 이런 젠장. 피터 파커 싸움도 안 되잖아. 얘네들 맞짱 뜨면. 거기서 갑자기 타노스랑 맞짱 떴어 봐. 다 뒤졌어. 어? 그랬었더라면 as Hollywood heroes do all the time 이랬다면 their lineage would have been destroyed. 끝났어. 거기서 by predators long ago. 오케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존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어떤 강연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겁쟁이들의 후손이다. 그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동굴에 살았잖아요. 동굴에 사는데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
뭐지? 나가봐야겠다. 걘 뒤졌어요. 걘 죽었잖아. 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뒤지는구나. 나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런 애들 살아남은 거야. 그죠?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버섯이 이렇게 피어 있어. 우와, 이 버섯은 뭘까? 호기심에 용감하게 먹어봐야지. 걘 뒤졌어요. 먹고 살아남은 것만 보고 난 저거만 먹고 살아야지. 이런 나같이 겁쟁인 애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죠? 그 얘기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